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정치 프로파일링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해훈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듬뿍 받으세요. 듬뿍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정치 프로파일링 유튜브로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아주 과감한 결단했습니다. 선대위 해산, 홀로서기 선택,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승부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혜원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네. 선택할 수 있는 그나마 제일 최상의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보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선대위가 메머드가 갖는 좋은 장점이 있긴 한데 또 이제 단점이 이제 조율이 잘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느리고 뭐 좀 그런 게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이제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단촐하게 기능 위주로 실무자 위주로 가겠다. 네.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저희 악재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이 좀 기민하지 못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기민한 대응이 이제 기대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기대가 큽니다. 예. 최재성 수석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면서 그냥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하고 네. 비슷한 과정과 모양새인 것 같아요. 슬림화라는 공통점이 그런 있죠. 점에서는. 예, 예.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조금 플러스되는 형태의 과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예. 그리고 경쟁했던 이제 이낙연 후보 또 정세균 후보 해서 원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기능적으로 메머드는 너무 느리다. 네. 너무 비효율적이다 해서 슬림한 거고요.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부피도 키우고 또 이 원팀이 됐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오늘 윤석열 후보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살점을 떼내는 과정에 결단이었다. 마이너스적인 그렇습니다. 결단이다. 그것도 처음이 아니고 아무튼 봉합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번에. 그렇죠. 그런데 이 봉합이 틀어져 버린 거죠. 어허. 그러니까 결단은 똑같은데 예. 슬림화는 비슷한데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네. 핵심. 네,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예. 이재명 선대위가 네. 사실은 그렇게 과감하게 메머드를 포기하고 이제 단촐하게 만들고 나서 금방 이낙연 후보가 동참했다기보다는 네. 그러고도 몇 달이 걸렸잖아요. 아하.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오늘 뭐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예. 자, 그런데요.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건 역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함께 가느냐 아니냐 부분인데 결별이 결국 선택됐습니다. 근데 결별은 언론과 민주당이 그렇게 좀 쓰시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날카롭고 좀 냉혹하던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네. 이제 그게 점점 이제 많이 누그러지실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정권 교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흔들림 없고 확고하고 후보 교체 없다. 이 여러 가지가 보면 지금 공통분모로 확고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소한 일이나 이제 자그마한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불협화음이 날 수는 있어도 네. 결국은 그 불협화음이 화음이 돼서 함께할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최재성 수석님 예. 결별 아닙니까? 뭐 굉장히 지금 저하고는 간극이 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거는 그냥 결별이 아니거든요. 예. 적대적 결별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전권을 주는 총괄선대위원장이냐 아니냐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있다가 예. 봉합을 했는데 네. 다시 또 지금 결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랑했기에 헤어진다가 아니고 정말 감정과 미움과 과정의 충돌을 다 합쳐서 결론이 오늘 그렇게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후보하고 상의도 없이 선대위 해체와 개편을 얘기한 거는 일종의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후보와 쿠데타거든요. 쿠데타를 진압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쿠데타에 실패한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결국은 밀림으로 들어가서 반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희망사항이죠. 아니 이거는 네. 아니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예. 뭐 다른 당의 일이지만 네. 김종인 위원장의 지금까지의 정치적 역할은 예. 과거부터 포함해서 이걸로 끝난 겁니다. 아. 그리고 적대적인 결별을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깊은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후보로서 누렸던 네. 그런 뭐 컨벤션 효과 포함해서 이것은 종지부가 찍어진 거고요. 어허. 젊은 이준석 대표의 미래 네. 이 앞날도 사실 오늘로서 굉장히 그 타격을 입는. 그래서 그 전에 예. 기대와 전망이 이준석 대표도 네. 셔터문이 닫히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엄중하면서도 굉장히 네. 뭐랄까요 적대적인 결별이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 이번 윤석열 선대위에서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역할 자체가 완전히 개인적으로 끝났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런 대선은 내가 처음 치러본다고 네. 오늘 얘기를 하셨지만 네. 권한을 갖고 치러본 대선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아, 전권을 가졌던. 그렇습니다. 네, 네. 네. 혹은 네. 의미 있는 네. 아주 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대선은 그래서 늘 캐스팅 보트를 하거나 예. 비상 상황에서 이렇게 오셨거나 이랬는데 네. 이런 역할이 이제는 종지부가 찌어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난 네. 2017년도에도 사실은 16년도에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하면서 총선을 치르셨잖아요. 예, 그랬죠. 그런데 대선 때는 또 대선 전에 네. 나가셔가지고 예.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를 추진을 했지만 그때 또 차찬 속에 미풍에 그쳤거든요. 네네. 그리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가서 아하. 하여튼 총선 때도 황교안 체제에서 일정 역할을 하셨지만 네. 지난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기면서 대선까지 이렇게 오시게 된 건데 네. 만약에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반대편에서 예. 다른 정치적 역할을 하려 하더라도 그 공간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의 특유의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적 역할 이것이 오늘부로는 이제 앞으로 공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저 말씀도 예. 이제 요약해 보면 네.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형식적인 자리에선 떠났지만 예. 결국 윤석열 후보를 반군의 역할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적장을 미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인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민주당을 뭐 어떻게 하거나 예. 뭐 절대 그러지는 않은데 예. 그래서 역할이 공간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예. 이준석 대표도 밀립에 들어가서 반군이 될 거다 그러셨는데 네. 오늘 벌써 나오는 메시지가 새로 이제 구성되는 선대위의 방향이 나의 기대와 맞닿아 있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호평을 했던 예, 거고요. 네. 호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새로 역할을 맡게 되신 사선의 권영세 의원이 네. 이준석 대표하고는 상당히 이제 긴밀한 관계, 서로 이해도가 높은 관계거든요. 그렇다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2012년까지 인연이 거슬러 올라갔는데. 왜 2012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 때 같이 함께 굉장히 호흡을 맞추면서 네. 지근거리에서 일을 했던 분이고 이번에 당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제가 듣기로는 제1 넘버1으로 사무총장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사무총장이면 당의 가장 당대표한테는 복심이고 중요한 넘버1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예산 그 조직력 자리를 다 쥐죠. 모시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두 분 관계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반군 역할 이거는 뭐 이제 희망사항이지만 아쉽게 불발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부질없는 얘기인데요. 예. 불행하게도 네. 지금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 후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후보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좌우지되게 돼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주연은 대통령 후보고 네. 주연급 조연은 이준석 당대표고 네, 네. 그다음에 뭐 다 조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연과 주연급 조연의 관계가 상위 규정이지 예. 뭐 권영세 뭐 이 의원과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네. 후보와의 관계까지 규정짓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좋은 총매제가 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네, 다른 만들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 예. 잠깐 여기서요. 예. 예,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 프로파일링
이해운 전 의원, 최재성 전 정무수석 모시고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해산 결정을 내린 윤석열 후보의 그런 결정과 또 김종인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등의 상황들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이해운 의원님은 내로라 하는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경제 전문가의 부동산 전문가인데 왜 그 캠프나 후보를 위한 어떤 역할을 이렇게 두드러지 안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역할을 주면은 열심히 뭐 정말 죽기 살기로 사력을 다해서 예. 하는 스타일인데 네. 또 역할을 안 주면 뭐 하겠다고 나서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네, 네. 역할이 주어지지 않으셨군요. 그럼 이 기회에 지금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죠. 윤석열 후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근데 이거 제 생각인데 네. 우리 후보가 여기까지 오시는 거는 가장 큰 원동력이 사람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국민들이 네. 그게 있었고 예. 그럼 교체하고 나면 또 제일 큰 열망은 뭐냐면 그동안 내려남불에 질렸다. 이제 성역 없는 공정을 이뤄달라. 네. 라는 그 열망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윤 후보가 탄생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몇 가지 사안 때문에 네.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의 실망하시는. 회의적인 생각을 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회복하는 게 결국은 저는 윤 후보가 이기는 길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이기는 길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걸 드리는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책, 메시지, 공보, 홍보 이 모든 거를 공정, 네. 성역 없는 공정에 싱크로나이즈를 해가지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시는 거 아하. 이게 나는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개념이죠. 뭐 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책 공약과 그러면 배우자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게 말씀인- 모든 게. 예. 최재성 수석께서야 그러면 누나 다 아는 정치 전문가시고 많은 뭐 다 겪어보셨는데 상대방이지만 그래도 조언을 주신다면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 후보는 우선은 어떻게 지금 이 위기를 네. 벗어날 것인가에 골몰할 게 아니고 네. 조금 자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번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한껏 누리고 네. 네. 불과 한 달 반 만에 거의 20% 가까이 추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게요. 15% 이상. 그러게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 과정, 특히 위기의 과정에서 지지율이 내려가고 막 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이 위기의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언어나 태도, 네. 표정 네. 이런 것이 과정과 결과로서 패착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 부족했던 거. 또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네. 이름 석자만 빼고 다 바꾸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집중해야 언론도 된다.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예. 뭐 선대위 해체 다 줬고 김종인,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뭐 충돌 다 후보 편을 드는 사람도 후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는 거거든요. 예. 대선은 후보 선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완전히 고치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두 네. 번째로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정권 교체에 힘입어서 그렇죠. 그 여론에 힘입어서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김건희 씨의 경우 또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걸로 지지율을 확보해 나간 것이 아니고 반사적 지지율로 왔는데 그게 하필이면 공정이었어요. 아하. 근데 이게 본인한테 화살이 왔거든요. 예, 예. 이거 갑자기 공정한 사람이다라고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완전히 이번에 되돌아보고 네. 바꾸고 그다음에 방문 밖으로 나와야 제가 보기에는 예. 반전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두 분의 조언에 약간의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똑같은 말씀이네요. 다른 사람보다 김종인, 이준석, 선대 이런 것보다도 윤석열 후보 본인의 그런 그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에 집중해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요것만 좀 그 간단히 좀 여쭤볼까요? 이 사이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네. 상당히 뭔가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런 주목을 받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여권의 그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안철수 후보 본인을 저는 좀 같은 당을 하면서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셨죠. 예, 네, 근데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가받을 만한 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지지율이 오르는 거, 네. 지지율이 오르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제 정권 교체를 열망하면서 우리 후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 갸우뚱하는 분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네. 어쨌든 저는 안철수 후보나 우리 윤석열 후보나 네. 둘 다 우리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열망, 의지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네. 더 큰 대의를 위해서는 선의 경쟁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로 뭐 어떤 방식이 되든 단일화. 그 대의를 위해서 뭉치게 예. 되는 그런 일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의 경쟁은 선의의 경쟁 그리고 국민들 아.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런 경쟁하는 게 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재성 수석께서도 결국은 단일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십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나 예. 이전까지 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바랬고 네. 그 동력을 얻고자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만 해도 쉽게 얘기하면 흡수 통합적 형태의 단일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나는 그냥 완주하겠다. 단일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한 나는 나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나왔지 단일화 없다고 한 거는 그 전에 단일화 없다고 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발언입니다. 아, 예. 그거는 단일화 하겠다, 시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국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에 10% 중반대를 넘어가면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20% 초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단일화 협상, 단일화 룰 가지고 이제 또 붙게 돼 있는데 아하.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결론은 네. 예측건데 99도씨까지 안철수 후보는 희망적으로 갈 겁니다. 근데 100도씨 돼야 물이 끓어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 비등점을 형성하기는 어려운데 네. 비등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 내부의 단합 정도예요. 예. 윤석열 후보로 끝까지 간다. 네. 근데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하면 또 한 번 이번 위기와 같이 또 칼날 위에 서서 삐끗하게 되면 네네. 내부에서부터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예. 그렇게 되면은 비등점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하. 이 근데- 점이 네.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불과 반년 전에 6개월 전쯤 됐죠. 예. 저희가 뭘 경험했냐면 안철수 오세훈이 거의 비등해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이길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랬죠. 근데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단일화를 극적으로 이뤄내서 국민들의 여망에 보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 대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같은 상황이 연출될 그때 것이다. 서울시장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열망보다 네. 지금은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훨씬 강하거든요. 네네. 그럼 국민의 바람을 외면할 수 없는 게 정치인이고 결국 뭐 지지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누가 이길지 그건 모르는 상황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저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야권의 해피엔딩. 네. 그래서 예. 제가 조금 그런 분석이 조금 안타까워요. 예. 그러면 정권 교체의 열망이 크면 네. 누군가는 헌신하고 백의종군해야 되잖아요. 아하.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없다고 지금 단계에서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단일화 할 것 같아요. 시도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자기가 위너가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정권 교체 열망이 범야권에서는 크다 하더라도 예. 거기에 후보로서의 자기 정치적 계산과 또 자기 욕망이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것까지 우리가 막 억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새로운 국면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아마 안철수 후보는 조금 더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고 국민의힘 내부가 조금 더 이렇게 충돌이 더 일어나거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하는 순간까지는 저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네. 반드시 단일화라는 이제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내가 그냥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기겠다는 것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줄령이 되는 거고요. 아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서울시장 선거를 회고해 보면요. 예.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네. 그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해서 이 단일화 경쟁이죠. 예. 거기서 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후보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네. 안철수 후보도 그런 생각으로 단일화에 응했거든요. 네. 뭐냐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면 좋고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도 그 다음에 정권 교체의 선두에 당신이 설 수 있다. 네. 이런 거고 지금 그 안철수 후보 나름의 별의 순간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지켜라.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할 말이 수없이 많지만 네. 다음 주제가 더 중요해서 제가 참을게요. 그러니까 야당을 위해서는 예, 대장동으로 제가 넘어가는 게 참을게요. 유리하시죠. 예. 이 문제보다는. 네, 대장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그 유동규 구속된 전 본부장이죠. 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최후에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 인사.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인 것으로 알려서 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이혜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예. 아 그때 우리가 의심했던 게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아하.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핵심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압수수색 당한 날 어땠는지 기억하시잖아요.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 그랬는데 네. 경찰은 휴대전화를 집 인근을 수색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검찰이 네. 예. 경찰 아니었나요? 처음엔 검찰이 그랬죠. 예, 어쨌든. 예.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창문이 닫혀 있어서 창문 밖으로 던졌다는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지 않고 수색도 안 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바로 그 집 문 앞에 창문의 바로 앞에 있는 그 대로변의 큰 CCTV 그거 영상이 나왔잖아요. 네. 던지자마자 어떤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들고 도망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덮어주기 수사의 거의 끝판왕인데 근데 왜 그러면 그 휴대전화를 그런 식으로까지 수사의 ABC도 무시하면서 덮어줬냐. 찾으라고 하지 않았냐. 오늘 통화 기록이 또 다 알려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유동규란 이 사람 네. 압수수색 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측근이라고 막 언론과 야당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측근이냐.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지. 얘기했는데 예. 이재명 후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인정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유동규와 총 14번 네. 바로 압수수색 바로 직전에 그렇게 통화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왜 그렇게 그 휴대전화를 덮어주려고 했는지 등등 이 수사가 얼마나 덮어주기 뭉개기의 끝판왕인지가 나오는 거죠. 예. 최수정님. 예, 그 사람은 항상 뭐 이렇게 자신들의 기준에서 이렇게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상상력이 예. 결국은 이제 이 가정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인데요. 예. 우선은 통화 횟수 자체가 계산이 잘못됐어요. 네. 잘못 누른 거 포함해서 아하. 또 온 것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강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혜훈 의원님 뭐 이 정치인 당사자의 문제나 주변 문제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타겟으로 야당의 총공세와 검찰의 수사가 몸통이냐 아니냐를 놓고 쭉 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압색이 들어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정치인들한테 혹은 정치인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당신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건데 하고 상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무슨 알리바이를 맞췄느냐 뭐 이런 거라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은 네.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다음에 통화 시간이 중요하죠. 네. 최소한 알리바이를 맞추고 뭔가 시나리오를 짜려면 통화 시간이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통화 시간이 짧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알고 있는 사람과 또 정진상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모셨던 전 성남시장, 전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를 갖고 세상이 더 떠들썩하게 이렇게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요. 예. 좋아요. 열심히 수사하란 말입니다. 그러나 50억씩 먹은 사람들의 수사는
이게 지지부진하고 이게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나친 억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는 것은 네. 그것은 자유이나 예. 상식적으로 이것은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화 일단 목적 내용. 그 얘기부터 좀 하죠. 네. 그렇게 정당하고 떳떳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라면 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이 뉴스가 나온 98일 내내 수없는 언론의 질문에 통화한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거짓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통화한 사실을 숨겨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통화 시간이 짧다. 그리고 통화 횟수가 지금 왜곡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거는 통화 기록 조회로 나오는 거일 뿐이고 문제는 통화 기록 조회가 되지 않는 영상 통화 앱으로 수없는 네. 통화를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페이스타임. 그러니까 예. 페이스타임 그걸 가지고 페이스타임으로 전화하자라고 짧게 끊고 페이스타임으로 길게 얘기하면 당연히 이 공식적인 통화 기록은 횟수도 적고 그다음에 기록도 짧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이제 아마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문계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까 또 50억 먹은 사람은 왜 그러면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냐. 아니 예. 8천억 먹은 게 더 지금 중요한데 중요한 수사도 안 되고 있는데 50억 수사도 해야죠. 네네. 하지만 50억 수사와 1조 8천억 중에서 1조 6천억의 폭리를 가져간 사람. 8천억을 누가 먹었어요? 8천억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8천억을 이렇게 쪼개면요. 예. 제일 많이 먹은 게 50억 이런 사람. 아이고 무슨 말씀을 지금 배임이 641억이 계산은 나왔는데 똑바로 해야지. 641억이고 일단 유동규한테 덮어 씌워진 것만 해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모든 사안에 경중이 있는 건데 예. 아주 약한 거를 가지고 중한 거를 덮으려고 하면 안 되죠. 네. 자, 그런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또 불거집니다. 물론 이제 상대방에서 나온 이제 반격성 문제 제기인데요. 왜 이 시점에서 그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됐느냐? 그리고 누가 그걸 알고 있느냐? 소수의 수사 기밀을 알 수 있는 수사진 내부밖에는 없을 텐데 검찰에서 이거 흘린 거 아니냐?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 수장님? 저는 지금 시점쯤에서 네. 이 통화 내역에 대해서 지금 흘러나온 것을 포함해서 예. 검찰의 대선 개혁 내지는 정치 검찰적인 행태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는 엄중하게 이거는 경고하고 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도 그거는 검찰 자료 아니면은 네. 그거는 획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변호인한테 줬을 때의 자료하고 네. 검찰 자체 소장 자료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검찰 공작에 의혹이 있다라는 것까지 듣기에 시간이 없어서 이현 의원님 짧게 한 3, 40초 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 특검을 하자고 그러는데 예.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성역 없는 특검하자, 조건 없는 특검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내용을 들여보면 전혀 거꾸로예요.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상설 특검을 하자 그러시는데 그거는 7명 위원 중에 4명이 반 이상이죠. 아예 그냥 여권 인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 대한변협 뭐 이렇게 그렇죠. 되죠? 그렇게 예, 예. 하면은 이거는 여권이 좌지우지하는 특검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권에 대한 여러 가지 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이기 때문에 최순실 국정 청문회 때 농단 때 예. 국정농단 때 특검했던 것처럼 예. 특별법을 만들어서 아하. 야당과 여당이 합의한 인사로 네. 구성되는 특검이 돼야죠. 특검이 답이다라는 예. 근데 말씀으로 특검을 정리를 하도록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너무 기가 알겠습니다. 막혀요. 정치 프로파일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 이혜훈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